네, 강남 납치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범인 차량을 특정하고도 전국 수배는 4시간이나 넘게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당시 경찰이 수배 의뢰서를 전자결제에 올렸는데 결제선 지정을 잘못해 이를 수정하느라 1시간 넘게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문제는 급할 때는 결제 없이 구두 승인만으로도 전국 수배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9일 강남 주택가 대로에서 여성이 납치되고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이뤄진 시각은 밤 11시 46분입니다. 1시간 10분이 지난 30일 0시 56분, 경찰은 용의 차량 번호를 특정합니다. 4분 뒤 서울 관내 수배령을 내린 경찰. 약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전국 단위 수배가 가능한 수배 차량 입력 의뢰서를 올립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도로공사와 지자체 등의 CCTV에서 차량의 수배 번호를 인식하고 상황실과 일선 경찰에 수배 차량 알람을 울립니다. 차량 인근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결제는 20분이 지나 이뤄집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제자를 잘못 지정해서입니다. 14분이 더 지나 다시 만들어진 문서. 그 뒤로 25분이 지나 올바른 결제자인 수서서 112 상황실장의 승인이 떨어집니다. 납치 피해자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 전자결제에만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구두 승인을 받고 24시간 내에 의뢰선을 내면 된다는 선조치 후보고 조항이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결제 없이 즉시 전국 수배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상부에 보고 안 하고 직접 마스에 신고하고 등록하고 이런 것을 안 한 거죠. 앞서 경찰은 피해자 최모 씨가 납치 후 3시간이 지난 때까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경찰은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 수배 시스템에 일찍 등록했더라도 소용이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관련 시스템 담당자는 고속도로 외에 지자체 CCTV 등도 연계돼 있다면서 빨리 입력했으면 알람도 빨리 울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이 돌아다니는 동안 경찰의 내부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휘부 보고가 늦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수사 이후 감찰을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새벽 1시 5분 피해자를 납치한 차량을 서울 전역에 수배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이미 서울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이후 경기도 용인과 대전으로 이동했지만 경찰 내부에선 공조가 더뎠습니다. 새벽 3시 18분이 돼서야 해당 차량의 차적지를 확인해달라고 대전 관할 경찰서에 요청했고 뒤늦게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공조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전국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에 차 번호를 입력한 것도 새벽 4시 53분입니다. 그 사이 차량은 새벽 6시 시신이 발견된 대청댐으로 이동했고 관할서인 수서경찰서장과 서울청장은 1시간 뒤인 오전 7시 무렵에야 각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휘부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을 인정하면서 수사 이후 감찰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수배 차량 입력이 지체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일한 시각에 비슷한 신고가 들어와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다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범인들은 여성을 납치한 뒤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범행 차량을 두고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타는가 하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아파트 위아래층을 오가며 동선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빠르게 달려와 멈춥니다. 모자를 쓴 남성은 어깨에 큰 가방을, 다른 남성은 삽과 연장을 옆에 끼고 뛰어갑니다.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한 일당입니다. 범행 7시간이 흐른 시점인데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파트 옆을 돌아 나오는 남성들의 손에는 연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삽과 갈퀴 등 연장을 텃밭에 버린 겁니다. 흙과 혈흔이 묻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겁니다.
이 둘은 곧바로 차를 댄 곳과 다른 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한 명은 CCTV 사각 공간으로 숨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뒤돌아 얼굴을 감추고 휴대전화 2대를 꺼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이어 이들이 내린 곳은 15층. 몇 분 뒤 모자를 쓴 남성 한 명만 엘리베이터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옵니다. 바깥을 살피며 숨어 통화하고 잠시 뒤 주차장으로 들어온 다른 흰색 차량을 타고 사라집니다. 이 차량은 렌터카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쫓아온 경찰은 범인들이 버린 차량을 발견합니다. 범인들은 간발의 차로 빠져나갔습니다. 주사기도 나오고 고무망치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고 없는 것 없이 막 수십가지가 나오더라고. 그 일반 병원에서 쓰는 주사기 있잖아요. 그게 한 5개인가 있. 아파트를 빠져나간 범인들, 충북 청주 한 사찰 앞에 다시 차량을 버렸습니다. 각자 흩어져 택시를 타고 다시 경기 성남시로 향했습니다. 현금만 쓰고 택시를 여러 차례 바꿔 탔고 옷도 사서 갈아입었습니다. 범행 전 과정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